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따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 이맘때는 조개의 여왕 백합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큼지막한 생김새에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백합은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샤브샤브로 즐기면 기쁨이 2배라고 해요. 가을 바람이 불고 또 뜨거운 국물이 필요할 때 시원한 국물하고 먹으면 속이 확 풀리고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담백함에서 시원한 백합 샤브샤브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네, 유지은의 취향 저격 맛집, 오늘은 백합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네. 아니 요리 다 백합 요리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합탕이고요. 네. 이쪽에 있는 게 매운 백합볶음, 백합물회, 백합전. 이건 일부러 모형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모형 아닙니다.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백합 맞고요. 백합이 안에 맛있는 국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쟤를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국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은박지로 싸서 국물을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심조심 은박지를 벗기는 순간 입 벌린 백합이 까꿍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크기 보세요. 잘 구워진 튼실한 백합이 입안을 꽉 채웁니다. 너무 재밌어요. 씹어도 처음 먹었을 때 그 씹은 그 느낌 그대로가 탱탱탱탱 하니까, 근데 그렇다 질긴 거랑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씹다 보면은 목 뒤로 넘어가서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백합에서 나온 국물이 이만큼이나 너무 시원해요. 속이 편안해지면서 시원해지는 이 국물은 인정입니다, 진짜. 바지락이나 동죽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물하는 백합. 그 맛에 반해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백합과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살이면 살, 국물이면 국물,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백합구이는 사랑입니다. 아우 국물 맛도 향이 좋고 알이 고들고들하니 엄청 향긋하게 바다 냄새가 나요. 씨알이 붙다 그래야 되나? 큰 게 딱 들어가서 딱 입에 딱 가득 채우는 느낌이 드니까 짭짤한 뭐 이런 조개 먹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이거 해장으로도 너무 좋겠는데요? 다음은 백합탕입니다. 국물의 깊은 맛을 위해서 무와 대파, 다시마 등을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여 진하디진한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싱싱한 백합을 넣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끓이기만 하면 백합탕이 완성되는데요. 윤기 촉촉하게 머금은 백합과 우유빛깔 국물까지 폭풍식욕을 부릅니다. 이건 또 향긋하고 국물이 진짜 아까보다 훨씬 시원하네요. 탕으로 즐기는 백합은 어떤 맛일까요? 구이는 아까 전에 씹는 맛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씹다 보면은 재밌다 하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너무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국물에 약간 이제 같이 이제 끓여지다 보니까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이렇게 담백하고 깔끔하다고요? 와, 이 맛은 백합이기에 가능한 맛입니다. 바지락, 동죽은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백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 깔끔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와서 드셔보셔야 됩니다. 와. 백합을 어느 정도 건져 먹고 난 후 소고기와 버섯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백합 샤브샤브가 완성됩니다. 와. 국물 맛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드셔보세요, 이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네요. 계속 다른 음식을 맛보는 듯한. 소고기를 만난 후 국물 맛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고소해요. 네. 아까 전에는 정말 깔끔하게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제 버섯, 그리고 야채, 소고기,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좋은 국물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일반 샤브샤브는 국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저희 백합 샤브샤브는 이미 백합탕으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맛있죠. 계속. 담백한 맛에서 묵직한 맛으로 다채로운 재료들이 백합과 만나 더욱 풍성한 맛의 향연을 펼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더욱 깊어져 손님들도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색조 미인 같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요리를 갖다 여러 가지 만들어놨는데 각가지 요리가 다 색다르게 맛이 또 있네 이게. 조개 시원한 맛도 있고 고기 육수 국물도 맛도 나고요. 되게 두 가지 맛이 합쳐져서 엄청 맛있어요. 다음은 백합의 반전 매력을 맛볼 차례입니다. 빨간 고추와 마늘종 그리고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다가 데친 백합을 껍데기째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매콤한 특제 양념을 넣고 불향 가득 스며들도록 볶아주면 비주얼부터 남다른 백합 볶음 완성입니다. 이거 임금님이 받으셔야 될 요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시각적으로 너무 완벽하고요. 먼저 마늘종과 백합을 한 입에 넣고 음미해봅니다.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양념에 간이 잘 배어있고 거기에 백합 향이 팍 퍼지면서 여기에 이제 야채들이 섞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건 밥만 있잖아요. 5공기도 가능하겠다 이거는.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매콤 짭조름한 맛에 흠뻑 빠져듭니다.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하나 더 먹어도 괜찮죠? 네. 뜨거워진 입안을 잠재울 히든 카드 클로렐라를 넣은 초록빛깔 칼국수입니다. 와. 백합 국물하고 아까 샤브샤브 낸 국물이 이미 기본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칼국수 면이 들어가니까 와 칼국수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네. 쫀쫀쫀쫀. 칼국수 먹으랴 말하랴 바빠지는 사이 백합 요리의 마지막 주자 백합죽이 나옵니다. 먹기도 전인데 고소한 맛이 막 나요.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금까지 드신 모든 것들의 종합체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식감이 이제 호로록하고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마무리로는 진짜 제대로다.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함과 백합의 향이 어우러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이건 안 들어가겠지라는 생각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맛있다 보니까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네.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숟가락을 넣는 분은 없다.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껍데기 무늬가 100개면 100개 모두 다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합. 구이는 물론 탕이며 볶음에 죽까지 다양한 조리법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왜 다들 백합이다, 백합이 최고다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맛에 반해가지고 또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예로부터 왕실의 진상급으로 올리던 백합은 최근 들어 생산지가 줄면서 더욱더 귀한 식재료가 됐는데요. 긴 여름 고생한 우리들을 위한 보양식으로 백합 요리 어떠신가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맛셀 여사 이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원하고 물 맑은 정선에 왔는데요,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2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요. 잘 말아줘. 정답, 김밥. 아닙니다. 김밥 썰러 가는 거 아니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앞으로 가, 곧바로 가,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 초보 리포터 맛셀 여사, 오늘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힌트를 듣고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넓은 땅엔 모두 자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크기는 없었다. 이것은 자두인가 사과인가? 크기에 한번 놀라고 맛에 한번 더 놀란다는 정선자두. 정선자두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두 엄청 많은데요. 여기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심을 때가 14년 전입니다. 정선에 소득 작목이 특별한 게 없고 옥수수하고 고랭지 채소를 주로 했는데 그 당시 한 10,000여 평 심어가지고 7년 돼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과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연구해왔다는 김현석 회장. 정선군에서는 자두를 지역 특산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현재 총 70여 농가가 자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선하면 사과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준상강 고냉지라 가지고 주야간의 기온차도 있고 여기가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진흙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육질이 치밀하고 당도도 높아요. 기온차도 있고. 그래서 의성이나 김천 뭐 그쪽에서 많이 나는데 그쪽에 같은 품종을 심으면 여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생산량이 많을 때 피해서 이제 거기 끝물되면 우리께 나와요. 그래서 가격도 잘 받습니다. 얼마인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살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월 어느 정도? 진짜 사과처럼 큰 것 같아요. 애들이 예. 되게 잘 자란 느낌이에요. 조금이나마 수확을 돕기 위해 마셀 여사가 출동합니다. 탐스레 열린 자두를 조심스레 따보는데요. 자두를 살짝 돌리면 똑똑 떨어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 얼굴만 합니다. 너무 큰데요? 새빨갛게 익은 자두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렇다면 맛보는 게 인지상정. 너무 맛있어. 엄청 달아요. 계속 들으세요?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과즙이. 다시 잘 자라라. 진짜 달아요, 근데. 와. 가지마다 알알이 열린 자두. 다행히 올해 농사는 성공적인 듯합니다. 자두를 따는 작업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보니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일손을 구하기 힘든 상황. 마셀 여사가 손발을 걷어붙입니다. 자두 다 땄어요! 많이 나오셨나요? 네. 엄청 많다. 몇 시간 동안 수확한 자두가 이만큼. 다 따신 거예요? 네.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자두는 새벽에 시작해서 따서 10시까지 따면 끝이에요. 더 따면 안 돼요. 더 따면 안 돼요. 그 시간 내에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10시 이후에 따면? 여기가 까맣게, 손 잡은 데가 까맣게 멍든 것처럼 돼 있어요. 두 분 연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피부도 너무 거우시고. 자두를 많이 먹어 그렇죠. 자두가 이런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10시네요. 이제 가야 되겠네요. 시간 맞춰오셨죠? 내려갈까요, 이제? 가죠. 같이 갈까요? 가요. 운반차 운전도 마이셀프인 마셀 여사. 이렇게 수확한 자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기도 하나. 자두가 소비자를 만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작업. 포장을 위해선 선별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선별된 자두는 상자에 예쁘게 옮겨 담는데요. 자두가 크다 보니 상자도 좀 더 크게 제작했다는 건 업계의 비밀이라네요. 근데 마셀 여사, 어째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날 그녀의 자두 사랑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은 만큼 열심히 도왔다고 하네요. 택배와 백화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정선 자두.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반응은 뭐 여기 거는 뭐 묻지를 않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선 자두. 오. 저건 제가 먹겠습니다, 회장님. 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일부러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실 때까지 조금 뭐 실패도 하시고 또 그러셨을 것 같은데 힘드신 거 없었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랬죠. 남들이 안 하는데 지가 뭐라고 하냐고, 안 되는 거.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겪는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아, 혹시 자두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습니다. 자두 품종이 세계적으로 한 16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자두는 저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두야말로 정말 신토부리 우리 우리 과일이네요. 정말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진짜 자두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 갱년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실제로 다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엄청나게 좋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고냉기의 최고의 주산지로 만들어가지고 경매장을 우리 정선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선 농민들이 원활하게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빛깔부터 달콤한 향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 자두의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그 매력에 끌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철인 지금 바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선자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선자두 앞으로 더 많은 사랑받길 바랍니다. 옛 마한의 꿈을 품고 있는 청주 대표 유적지 정북동 토성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고 좋다. 이 나무인가 봐. 오, 진짜 키 크다. 몇 미터야?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이곳에서 만난 멋들어진 소나무 한 그루. SNS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한 일명 왕따나무인데요. 잠시 나무의 기대 가져보는 치유의 시간. 온몸에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의 멋진 나무를 찾아 떠나는 힐링여행 함께 가보시죠. 나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좋다.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이거 너무 예쁜데. 야, 어머, 저 나무 뭐야? 이곳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나무 엄청 크네요. 네, 뭐 제가 뭐 많이 돌아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봤어요. 정말 크죠? 네. 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좀 열리근이라는 나무입니다. 아, 열리근이요? 네. 열리지 나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는 나무를 말하고 열리근이라는 것은 뿌리가 하나로 융합되는 나무를 말합니다. 아, 뿌리근을 써서 뿌리가 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진짜 흔치 않네요? 네, 흔치 않습니다. 마을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열리근에 추모제를 올리며 시련을 이겨냈다는 주민들. 어르신들께는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신성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귀중한 나무가 지난 2005년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 일대에 충북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한데 뜻을 모아 열리근을 지켜냈고 덕분에 이곳이 충북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단순히 이 열리근 나무가 존재하는 언덕대기였어요. 아, 언덕이었어요? 네, 언덕이었는데 충북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야외 쉼터라든지 공연장, 또 포토존이 존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 언덕이었던 거를 같이 이렇게 흙을 메워서 단차를 좀 줄이고 네, 맞습니다. 문화 공간도 만들고 또 이 열리근도 친숙하게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음성의 열리근 공원은 아름다운 경관 조명으로 낮과 밤 서로 다른 광경을 만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모두의 쉼터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 충북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 나무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또 마을 주민들의 또 수건으로 이 나무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방안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열리근에 대한 전설도 있어요? 네, 이 나무를 보시면 열리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이 사이 좋은 부부 같다고 해서 부부 느티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부부 느티나무. 네. 또 마을의 유래로는 이 나무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런 전설도 있고, 실제로는 이 마을에 이혼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이 행복한 가정만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음성군 팀장님 중에 한 분은 이 나무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다고 말씀을 꼭 하셨죠? 행복해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꼭 물어봐 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두 몸이 하나가 된 연리근. 존재 자체가 사랑의 상징이며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공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마스크와 개인 방역을 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연, 또 보호수도 좀 훼손하지 않고 좀 아름답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옥천의 한 삼림욕장을 찾았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약 50만 제곱미터의 임야에 10만여 그루의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세쿼이어 숲.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곧게 자란 나무들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경이로운 광경은 단 한 사람이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랍니다. 와, 엄청 울창하네요.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제가 이거 47년간 갖고 온 메타세쿼이어 산림욕장입니다. 메타세쿼이어 나무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게 습한 데 잘 자라고요. 음지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소 발산이 제일 많습니다. 나무 중에서. 그래서 공원수라든지 산책로에는 이게 적합합니다. 아, 그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곳곳에 녹아있는 숲에 대한 깊은 애정. 울창한 살림을 가꾸기 위해 지난 50년에 가까운 세월 숲지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홀로 나무를 심고 가꿨다는데요. 글쎄, 혼자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주말마다 와서 이거를 47년째 했는데, 산림욕이라는 거는 이 수종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거, 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유익한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요소에서 심어가지고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돌며 산책로를 정돈하는 정홍용 씨. 숲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헌팅 시즌, 사냥철에요. 제가 실탄을 2발 맞았습니다. 어머. 젊은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퍼석하고 소리 나면은 그냥 쏘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바에 맞아 머리까지 난다. 저도 2발 맞았어요. 아찔한 경험이었잖아요. 예.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피톤치드 가득한 숲을 걸으며 힐링타임을 가져보는데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자연에 맡기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산림욕을 하며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나무라는 거는 사람하고 뛸래야 뛸 수 없어요. 오죽하면은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 쓰면 쉬리자가 됩니다. 나무하고 사람하고 있는 이상 나무는 사람하고 공존하게 돼 있어요. 언제 가도 너른 품,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자연의 선물, 나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고마운 나무의 기대, 지친 마음을 위로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코로나 일상. 답답했던 마음 잠시 잊게 해드릴게요. 몸속에 건강함이 그냥 탁 쌓이는 그런 기분이에요. 건강 챙기고 마음 지키는 만능 치트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 자연에서 키워 안심하고 즐기는 시골 밥상부터
심심할 틈 없는 교육농장의 하루까지 알면 알수록 끌리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힐링 스팟 농촌의 찐 매력을 지금부터 탐구해 봅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작은 농촌 마을, 이곳엔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어유 예쁘다. 초록초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록초록이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풀조차 아름답고 농촌에는 지금 가을철이라서 먹을 것도 많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먹을 게 많다고요? 지금 텃밭에 키우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지철에 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농가 맛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의 매력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이죠. 자, 그럼 성수기 맞은 텃밭 창고부터 털어볼까요? 약 한 번 치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다는 보물들 납시오. 저희들은 우리 농촌에서 나는 음식들을 키워가지고 직접 재배해서 우리 농가 맛집의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네. 이 텃밭에서 난 건강함으로 어떤 맛있는 농가 밥상을 차려주실 건가요? 지금은 호박 잎사귀가 가장 이제 가을철 접어들어서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박 잎사귀 가지고 호박 따고 해서 오늘 음식을 할 겁니다. 말만 들어도 기대되는 찐 농촌표 밥상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농가 밥상에서 결국 빠질 수 없다는 이곳의 대표 자랑거리 먼저 소개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발효된장, 농가 밥상에서 요거 없으면 섭하죠, 섭해. 장독에서 가포된 된장, 빛깔 너무 좋네요. 향기도 좋고요. 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빛깔도 좋지만 우리가 선수 직접 콩을 농사 지은 것을 담았기 때문에 거기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습니다. 오, 빨리 맛보고 싶어요.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텃밭 사정에 따라 매번 메뉴가 달라지는 농가 밥상이지만 구성기 몇 가지에 된장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가마솥에 쪄낸 자박한 강된장이며 시골 밥상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호박잎 찜까지 어머니표 손맛 더해진 농가 밥상이 뚝딱 완성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부터 고향 생각나는 각종 반찬들까지 농촌의 인심은 밥상 인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요? 이야, 분명히 된장국에 호박찜을 준비했을 뿐인데요. 마무리는 구첩밥상. 아주 그냥 건강한 잔식 밥상이 딱 마련이 됐네요. 정말 맛있겠는데요. 제가 또 클 때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들 이렇게 또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음식들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음식들을 옛날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음식 공부를 한 뒤 농가 맛집을 열었다는 조선행 대표. 마음을 치유하는 농촌의 힘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그 정성이 담긴 음식 드디어 맛볼 시간입니다. 딱 보니까 눈에 익은 음식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동안 못 봤던 그런 음식인데 오늘 제대로 상 받았네요. 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보드란 호박잎 한 장 골라 밥 한 술 올리고 된장으로 마무리하면 밥 한 끼에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 맛이죠. 밥 위에 깻잎 한 장 딱 얹어서 그냥 입속으로 그냥 어떤 찬을 먹어도 몸속에 건강함이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또 다른 농촌의 매력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예천군의 한 체험농장.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숨멍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쳤던 마음을 한 방에 녹일 비밀 무기가 따로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곳이 있었네요. 마치 동화 속의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곳에 오면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하더니 치유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안녕히 계세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식물과 동물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감하는 마음이 치유되는 교육농장입니다. 농촌의 매력 두 번째 힐링입니다. 식물을 가까이 하면 정서적, 심리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물구처럼 생긴 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물옥잠이. 저 뭐예요? 지친 마음 달래줄 식물로 기분 전환해 봅니다. 아주 말 안. 야, 저 식물 저거 멋진데요. 화분에 담겨 있으니까 더 이쁘다. 그렇죠. 너무 예쁘죠? 화분도 많은데 저 하나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직접 여기서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 어때요? 저는 그냥 한 마리인데 화분에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방법도 배우고 식물을 한번 내가 직접 심어서 가져가서 키우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다양한 체험이 함께하는 교육 농장. 화분 체험부터 가볍게 도전. 깔망으로 물 구멍을 막고 마사토를 깐 뒤 상토를 덮어주면 끝. 기정 씨의 반려 화분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스킨다비스. 공기뿐만 아니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또 빨리 들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니죠. 가시면 안 되죠. 예, 아주 우리 집에 아주 신기한 식물들 또 많은데 그냥 하나 가시면 어떡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이 휴대폰 안에 신기함이 숨어 있다고요? 네. 응? 자, 지금부터 놀라운 장면이 있으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보셨나요? 음악을 듣고 저절로 움직이는 잎사귀. 여러분 봤어요? 음악 소리 듣고 식물이 춤추는 거? 와 세상에,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식물이 음악 소리 듣고 춤추네요. 네. 뭐예요? 무슨 식물이에요? 무초라는 식물인데요. 음악 소리에 춤추는 식물이에요.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음악을 들려주니까 정말 춤을 추고 하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되게 인기 있는 식물이에요. 무초 보고 놀란 가슴 잠시 부여잡고 이번엔 동물 친구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밥을 부르는 종소리에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희귀 조류들. 요 녀석들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공작 비둘기,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재미있는 동물이 있답니다. 뭐예요? 후추라고. 후추요. 후추? 이름이에요? 네, 후추예요. 이름이에요. 이거 어떤 동물일까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가시죠. 카메라 보러 뭐 귀여워서 저보고 보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 아니죠. 후추는 인사도 하고요. 또 도라도 하고 개인기가 많답니다. 잠깐만요. 저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데. 제가 물론 저 식물, 저기 춤추는 식물 보고 놀라긴 놀랐는데 돼지가 인사를 하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되지. 안 되지. 안녕하세요. 미니 돼지 후추의 개인기 대방출. 안녕하세요. 어머 확인하셨나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 광경.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지. 말은 되지. 돼지가 돌았어요, 진짜. 인사도 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방송 생활에 저 이렇게 신기한 건 처음이에요. 지난 겨울 삼형제 중 유독 약하게 태어나 농장부부를 애타게했다는 후추.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에 지금은 건강해졌다고요. 후추 돌아! 후추 돌아! 후추 돌아! 옳지, 돌아! 후추야 돌아! 후추야 돌아! 옳지, 옳지, 후추야 돌아! 돌아! 된다. 이거면 된다. 가냘픈 꼬랑지 휘날리는 농장의 마스코트 미니 돼지 후추. 귀여운 뽀짝한 그 매력은 농촌 교육 농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귀한 농촌의 매력 직접 와서 느껴보세요. 답답하고 꽉 막혀있던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는 농촌의 매력. 하나는 체험거리 가득한 교육 농장이요, 다른 하나는 농가밥상의 건강함이었습니다. 농촌의 찐 매력이 가득한 힐링 스팟, 많이 사랑해주세요. 농촌표 밥상으로 건강함을, 동식물과 함께 힐링을. 여러분, 진귀한 농촌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 숲.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죽장면 상옥리. 해발 650m에 자리한 아름다운 고산 수목원. 경상북도 향토 고유종을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함께 가실까요? 공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은 이런 곳을 두고 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숲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숲과는 또 조금 다른 숲. 경상북도 수목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올해가 이제 경상북도 수목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데요. 개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또 가장 넓은 틀을 잡았는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제일 가는 수목원으로 이곳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흔히 동해안 하면 이제 바다만 생각하는데 이런 수목원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다채로운 거죠. 그래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이곳의 분위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연못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반이 이렇게 연못이 있어서 좋은데요. 연못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어떤 거예요? 삼미담. 삼미담. 그 나무 목이 3개가 있으면은 이제 삼자가 되고요. 미래 할 때 미자여서 숲에 미래가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름이 삼미담.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연꽃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수목원에서 이제 웅장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작은 꽃들이 있기 때문에 앙증맞게 느끼게 하는데요. 저 꽃은 남계연이라고 하는 연꽃이라고 합니다. 야, 아기자기한 꽃들도 있고 근사한 수목들도 있는 것,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산미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시원하게 뻗어있는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있습니다. 중국 단풍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터널을 이루는 이 길은 수목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장소라고요. 수목원을 간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좋은 곳을 걸으러 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이 길은 100점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보이는 것이 메타세콰이어가 있어서 수목원 안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요즘 이제 걷기 열풍이 있으니까 맨발 걷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나 있는 이 길만 보더라도요,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걷기 참 좋겠다. 더불어서 요즘 SNS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사진 한 컷 남기기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청량감도 굉장히 들고요. 그렇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우리가 이제 수목원이 지금 우리가 숲길에 대한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낙에 수목원의 목적은 이러한 어떤 공원이나 산책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종자를 연구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보존해두고 이러한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목원의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으면서 어떤 숲과 공원의 기능이 겸하게 된 거지 워낙에는 연구기관이라는 거 새로운 사실입니다. 몰랐습니다. 수목원은 그냥 공원 가듯이 나들이 간다는 개념으로 왔었는데 수목원 안에는 우리 지역에서 또는 전국에서 사생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관람하고 있지만 또 많은 연구원들이 또 이런 어떤 종자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 거죠. 그런 의미라면은 길을 걸으면서 보이는 하나하나가 좀 특별한 것도 있을 거고 가치로서도 충분한 식물들도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경상북도 수목원에만 있는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 볼까요? 바로 울릉도 독도 식물원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 자원이 이곳에서도 연구 보존되고 있는데요. 섬계 야광나무, 울릉도 산마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평범한 공간인데 사실 특별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울릉도 독도 식물원이에요. 네. 우리가 울릉도 독도에도 식물이 사는데 그걸 보려면 울릉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이곳 우리 경상북도 수목원에는 울릉도 독도에 사는 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수목원 보전연구 팀장님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울릉도 독도 식물원 먼저 소개부터 드릴게요. 예, 울릉도 독도 식물원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잘 보지 못하는 식물들을 모아놓은 식물원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특별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울릉도하고 내륙은 식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울릉도만이 가진 식생과 유사한 기후와 풍토를 가진 이곳에 식물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나무 이름 앞에 섬자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특징인가 봐요. 네. 이 섬자는 내륙에 사는 식물들하고 유사하긴 하나 분류학적으로 이 섬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섬자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냥 섬에 있다고 섬이 아니라 그 섬자가 안 붙은 나무랑 차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울릉도 좀 멀지만 사실은 좀 가깝거든요. 그곳의 매력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 경상북도 수목원이 가진 특별한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과 산이 맞닿는 곳, 경상북도 수목원만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인데요. 맑은 날엔 호미곶까지 한눈에 보인다고 하니 수목원을 찾는다면 놓쳐선 안 될 장관이겠죠? 경상북도 수목원을 만나는 마지막 장소 바로 이곳 전망대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 정말 입을 딱 벌어지게 하는데요. 네. 정말 이곳에 와 보니까 우리 네? 경상북도 수목원이 다른 전국 어느 수목원보다 차이점이 있구나. 바로 동해 바다가 바라 보이는 수목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희 앞쪽으로는 산맥들이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멋진 스팟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바라 보이는 바다는 우리 청하 월포만이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신광 비악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매봉, 삭갑봉, 이 내연산 일대의 준봉들이 이곳에서 다 펼쳐 보입니다. 규모가 그만큼 또 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 수목원이 우리 포항에 3개의 면을 걸쳐서 있을 만큼의 넓은 도유림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전망대에서 다 보이는 거죠. 포항의 명소들을 전망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명소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은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유아들을 위한 숲도 따로 있고요. 등산로도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많은 예약을 받고 해설사분들의 해설도 친절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시간 내셔서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좀 시원한 시간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드넓은 산책로, 그리고 소중한 우리 지역의 식물 자원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경상북도 수목원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향긋한 커피향은 기분 전환은 물론이고 가을 감성을 즐기기 그만인데요. 커피 나왔습니다. 이 커피는 케냐 AA인데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부드럽고 맛이 있을 겁니다. 성공률 낮다는 커피 시장에 당당히 출사표를 낸 사장님이 있습니다. 황혼을 시작한 커피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창원시 완월동. 동네에서 대장부로 불리는 안혁순 사장님의 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아이고 예.
우리 사회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 사무실을 달빛 다방으로 고층을 붙여갖고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다방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버려가지고 우리도 베풀어야 되는 거래요. 없는 사람한테 봉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50년 살림 내공은 여기서도 통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모든 차는 직접 만드는 수제품. 수제를 해야 뭐 먹는 사람도 믿음이 가고 조합이 설립이 돼갖고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좀 못 도와주고 이런 거는 저 혼자서 준비를 하고 예. 다른 분들은 옷을 청소 좀 해주고 뭐 그래 도와줍니다. 다방은 마을 공동사업이라는 얘긴데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하십니까? 네, 놀러 오세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오래돼서 한 50년 됐습니다. 요 밑에도 전부 논이 됐어요. 우리 이럴 때가 다 농가게 있고. 그래 여기가 한 100년 얼쭉 집이라 옛날 간서집.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이제 오가지고 집에 이제 조금 수리도 좀 하고 그래가 사는 게 행편이 없었지요 뭐. 딴 데 있을 때보다 좋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날 손 다치고 다리 다치고 하다가 이 옮기는 망고 피우고 좋습니다. 저 8월 28일 날 영화 상영해놨는데 그것도 안 하는가? 오다가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을 이웃으로 산 사람들. 가족이나 매한가지죠. 현재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남자분들이 5명, 여자분들이 5명 이래갖고 사는데 연세가 다 뭐 거진 80 넘은 사람, 80, 뭐 70 넘은 사람. 제가 제일 통장이라서 제일 병아리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샛들마을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제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동네 재생이 조금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와돌동은 옛 마산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죠. 축대나 담장은 금방 무너질 듯 아슬아슬. 재건축만이 답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오래된 집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1928년 정도에 지은 이제 일제 적상 가옥이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사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상금 가지고는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심해서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을 함께 건립하기로 다 동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전 재산을 조합 설립에 출자했고 창원시 지원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됩니다. 이제 10분께서 이제 하나의 방향을 잡고 같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민들의 처지를 알고 건축, 금융 등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고 완공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이 나무가 원래 요 집 원래 있을 때에 100년이 넘은 이 집 색깔에 그걸 뜯어가지고 전부 놔놨다가 캐가지고 이제 이걸 만드는 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 색깔의 밑에서 살았는데 싶어서 더 정감이 가지. 저는 또 요 옆에 또 빌라 좀 있었습니다. 또 개인 전부 다 흩어졌어요. 동네에서도 요 가까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다시 지은 새 집에 정착한 국내 최초 사회적 주택. 그 모습이 궁금하시죠?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입주하니까 새 집이라서 또 너무 좋고 또 뭐 막상 요 옷을 살으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있어요. 불편하던 그런 건 없어요. 청년층을 위한 방도 저렴하게 준비했다는데요.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서요. 청년들을 입주시킴으로써 마을에 좀 활기를 불려놓고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엔 공터를 활용한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강나무하고 무화과 열무 딱 묶고 정원도 가꾸고 둘이 그래 않습니까? 어제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이 따먹고 따먹거라.
비도 오고 커피를 정성을 다해갖고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아니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했겠나.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저기 코로나 때문에 공동 프로그램이 지금 윤경 씨 거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못 해갖고 위에 좀 할머니들이 많이 조금 심심해하겠네요, 그죠? 마당에 그 놀다가 비가 이렇게 오던 가면 공동은 문 내려가면.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맞다. 우리가 요가, 그림 그리기, 또 패션쇼, 사진 찍기, 노래교실, 영화를 관람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다 중단이 다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그다 행사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걱정 없고 소일자리도 생기고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완월 사회적 주택이 앞으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이제 보다 활력 있는 마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렇게 목표, 그다음에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고 달고 눈물 반 웃음 반 인생을 내린 커피향 나는 마을. 완월 달빛 마을로 놀러 오세요.